이제 현대 심리 상담, 심리치료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놀이치료라는 것은 그냥 그냥 아이하고 놀아주고 아이가 잘 놀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놀이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짧게는 1시간 아니면 2시간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제 현대 심리 상담, 심리치료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놀이치료라는 것은 그냥 그냥 아이하고 놀아주고 아이가 잘 놀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놀이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개입하는 것이 놀이치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리치료, 심리상담의 종류들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되는, 저 같은 경우는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 사상, 사람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비지식적 상담 기법,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라는 이론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놀이치료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심리치료를 전부 다 아느냐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간혹 이제 제가 조금 잘못 설명하거나 오히에 잘못 이해해서 잘못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 강의보다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이다, 아들러 심리학이다, 개인 심리학이다,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워크샵을 통해서 각 파트마다 이제 워크샵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통해서 학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이시죠? 제가 편집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편집해서 여기다 PPT를 띄울 거예요. 그리고 PPT 자료는 쌍둥이 파파의 부모 교육 공간 네이버 카페에서 같이 올려놓을 겁니다. 네이버 PPT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와 주셔서 받으시면 되시고요. 회원 가입을 해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당분간은 좀 네네. 한번 봅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편집까지 오늘 안으로 끝내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0가지 부분을 볼 거고요. 가장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신분석입니다. 정신분석을 보기 전에 다음을 하나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요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내 나름대로 고민한 것들을 다시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사람의 마음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사람의 심리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럼 뭐 요것만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붙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스마트폰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스마트폰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제 OS라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작동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안에는 각 장비들, 회로들,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실행시키면 카메라를 실행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터치패드, 이제 이렇게 누르면 터치패드가 눌려지잖아요. 그거를 구동하기 위한 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전화를 걸면 그 전화를 걸기 위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발신하고 수신하는 그런 회로들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거 웹을 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통신, 와이파이 통신, 인터넷 통신을 하는 것들을 구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있고요. 그것들이 운영이 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쓰는데 원활하게 쓸 수 있느냐? 또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카톡을 깔아야 되죠. 그런 어플리케이션,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웹이라고 표현됩니다. 웹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 웹을 사용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표현되는 것들이 나오죠.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것을 관점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이런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을 들여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정신의 핵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핵이 뭐 여기 보시면 이드에서 이제 조그만 점들, 이드라는 자아라는 그 안쪽에 이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리 상담에서 어떤 기법에 따라서 깊이를 다르게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의 핵은 건들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심리 치료가 아니라 되게 이제 다른 일들,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핵은 물론 이제 핵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고수 실력자들이 가능한 일이지만요. 그분들은 안 건드립니다. 그 만약에 이제 막 침투해가지고 막 정신구조로 막 들어가다가 지금 핵을 건들다면 기다려줘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막 함부로 막 파헤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운영되는 것들에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성격의 구조를 자아, 이드, 자아, 슈퍼에고. 요거 그래프 제가 잘못했네요. 가운데 이드라고 표해져 있는 게 에고입니다. 자아 되고, 에고 자리가 이드로 가야 돼요. 요거를 잘못 표현했네. PPT를. 예. 이거 제가 오타난 거는 수정해서 PPT를 띄울게요. 오타난 거니까. 볼펜이 안 보이네. 볼펜도 안 갖고 왔네. 볼펜이 없네. 자, 수정 짠. 네, 수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아라는 것이 그 프로이드 말하면 이제 이드, 어떤 본능과 같은 욕구들과 슈퍼에고, 도덕성과 관련된 것들을 현실과 만나서 중재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작동은 무의식 세계에 있어요. 근데 자아는 이제 의식 세계에 있는데, 이드하고 슈퍼에고는 무의식 세계에 있어서, 이것은 자기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격 심리에서요. 그래서 요런 성격 구조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 요게 스스로 지각하고 나라는 개념, 자각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뇌는 전두엽에 있는, 혹시 메타인지라고 해서 전전두엽에 있는 것들이 발달하면서 내가 인식하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출생과 동시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어떻게 나를 평가할 건가 라는 것들이 이제 맞춰지면서 어떻게 보면 정신구조의 원형? 뭐 이렇게
핵심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생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와 같은, 스마트폰이 처음 샀을 때 아무것도 없는 어플 같은 것도 하나도 안 깔려있는, 어플이 안 깔려있진 않죠. 다 깔려있죠. 몇 가지는요. 네, 그냥 가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태로는 우리 심리를 뭐 분석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라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뭔가 연관돼서 형성됐을 때, 그러니까 핸드폰에서는 카톡을 깔았는데 카톡이 막 안 돼요. 근데 인터넷이나 뭐 그런 기능은 잘 되는데 카톡이 왜 안 돼? 뭐 어떤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심리 상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획일화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라는 분야가 되게 피상적이고 모호하고 이거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의 심리 이론 체계들, 심리학적 이론 체계들은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만약에 내담자를 만났을 때 한 가지 이론,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무조건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구조를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 구조를 알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심리 이론적 바탕의 틀입니다. 하나의 심리 이론의 틀은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이제 물체가 있어서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 건가라는 것을 고민할 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촬영을 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극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도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도구들이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 이론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서두가 엄청 길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지루한데. 어쨌거나 정신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프로이드를 빼놓을 수 없죠. 프로이드. 여기서 좀 프로이드 책이 몇 권 있긴 한데,